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 마음속의 깊은 상처와 함께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 특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후 남겨진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하나 더하는 것을 넘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치유의 빛을 나누는 소중한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라는 감정을 마치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나는 당신을, 그리고 내 앞의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만 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둡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극도의 이기심과 당연하게 여겨지는 특권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는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엄청난 분노의 토양이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분노를 느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도 분노를 심어 놓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관계 속에 만연한 분노에 너무나도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사는 가족이나 연인, 혹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일 수도 있죠.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분노가 너무나도 커서 이 감정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비뚤어진 면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이는 당신의 마음속 상처를 건드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곁에 없더라도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 당신은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어. 그 사람이 강요하던 나르시시스트적인 패턴의 영향력 아래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처럼 오래도록 남아있는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단절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그들이 남긴 감정적인 상처까지 모두 끝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 즉 분노라는 감정을 넘어 당신의 삶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내면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분노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 자신에게 슬픔과 상실감을 충분히 느낄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큰 슬픔을 겪었을 때 애도 기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기보다 아픈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그 모든 부정적인 반응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60에서 70년대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견뎌낸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혹독한 시간을 통해 삶의 깊이를 깨달으셨던 것과도 같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제가 건강한 체념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내 삶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증오심을 품고 싶지 않다는 결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앞으로도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통찰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증오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쓴 감정을 붙들고 경멸감을 유지할 자유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주는가? 제 개인적인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증오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애초에 당신의 내면에 그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당신을 계속 묶어두는 족쇄일 뿐입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는 삶의 의미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그들 모두가 나르시시스트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깊이 있는 사색가들이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타락과 부서진 모습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런 부서진 세상의 단면에 노출되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 대신 증오를, 내려놓음 대신 경멸을 선택하는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일종의 연민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불행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망상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끔찍한 사람이야. 가치 없어 라고 외치겠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다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리적 혼란의 아주 초기 단계에 고착되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분노와 상처를 돌아보며 당신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거나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실수를 했다면 바로잡아야겠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피해의 책임까지 당신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더 깊은 성숙과 자아실현의 단계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더 이상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굳게 붙잡으세요. 삶의 궁극적인 선함을 믿으세요.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그 모든 혼란과 긴장은 당신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은 거대한 감정 싸움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과 선함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분노와 상처, 환멸의 경험을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데 사용하세요.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아를 지키고 남을 탓하는 데 급급해서 결코 자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분노가 그들을 정의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이스처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승자라고 선언하더라도 그 망상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만든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넘어 더 높은 우선순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더 나은 우선순위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몇 주 만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르시시스트와 나 자신에 대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인내와 자제력을 선택합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함을 선택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것입니다. 나는 나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이들이 나를 흔들려 할 때에도 나 자신의 모습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존엄과 존중, 그리고 품위를 선택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가 여전히 성장 중인 존재임을 허락합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선함에 기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것입니다. 세상의 비뚤어진 모습에 더 이상 충격받지 않으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소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운 분노를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나르시시스트의 손이 아닌 바로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노와 함께 머물러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미성숙하고 비뚤어진 사람의 마음을 통해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겪어온 좌절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뚤어진 세상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견고함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